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건지 결혼 전에 아셨나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남편도 아이들도 내 맘 같지 않아 답답하고 우울해진다면 이렇게 마음 먹고 딱 한 달만 살아보세요. 대형견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고 한 달간만 대해주면 남편은 머지않아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들고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도와드리는 소통 연습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사로 일한 경력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상담사보다는 그냥 옆집 언니 같은 느낌으로 아주 날것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나 남편 문제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병원에 찾아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요? 손발이 잘 맞는 동료, 사이좋은 남매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전 그 정도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 남편은 나의 연인일 때 서로가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육아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중년의 남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그들의 관계부터 의심스러운 게 현실인데요. 그만큼 연인 같은 부부가 흔하지 않지만 내가 갖게 되었을 때 만족감과 기쁨은 정말 크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의 정서까지 안정돼서 육아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연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트맨이 무려 3,600쌍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서로를 잘 알고 호감이 많다. 두 번째, 갈등을 예의 바르게 다룬다. 세 번째, 서로의 꿈을 알고 지지해 준다 였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맞는 말이지만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른 이야기라 한숨부터 나오실 텐데요. 한숨이나 헛웃음이 나온다면 축하받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신 분이 더 빠른 시일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네 단계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알아보기. 두 번째, 재해석하기. 세 번째, 제안하기. 네 번째, 공유하기입니다. 이 네 단계를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늘 대화를 피하던 남편이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신기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편해진 부부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문제 상황도 미래의 계획도 나눌 수 있게 되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1단계, 알아가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부부 문제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사는 이 남자는 나와 연애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역할도 상황도 달라졌고 삶의 무게감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건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문제는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과 다시 연애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려면 현재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업체 불러서 집 청소해 보셨나요? 비싼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확실한 변화는 내가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알아보기와 재해석하기는 청소와 정말 비슷한데요. 한번 싹 비우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두면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처럼 남편과의 관계도 이렇게 한번 비워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위기를 비워내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 달 동안 말없이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데요. 말은 물론이고 한숨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더 신경 써서
자제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그 남자를 나의 남편 혹은 아이들의 아빠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동안만 그냥 큰 개 한 마리 입양했다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아한 견주가 될 거예요. 요즘 산책하다 보면 애완견에게 다정하게 존댓말까지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우아하고 교양 있는 견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딱 하고 한 달 동안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분위기를 비워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잘못해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수습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남편도 애들 아빠도 아닌 그냥 이제 막 입양한 동물이거든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세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스킨십을 하면 좋지만 성격상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평소 안 하던 인사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퇴근길에 수고했어 라든지 사소한 것에 고마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의 목표는 그냥 그 말을 주기적으로 뱉어내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남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 한 달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아이들에게 아빠 칭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한 일주일만 이렇게 해봐도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실 거예요. 그때 절대 모른 척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남편에게 절대 공유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누구에게든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지금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절대 들켜서는 안 돼요. 그래야 큰 저항 없이 순조롭게 분위기를 비워낼 수 있습니다. 나의 개입을 줄이고 관찰자가 되어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의 객관적인 특징이 보이실 거예요. 그 특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수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힘든 시절 남편을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견뎠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을 때나 가능하더라고요. 꼭 대형견이 아니더라도 내가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일정 기간 지내보세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남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2단계 재해석하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